2026년 2월 9일, 오늘도 태양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아침 커피를 마시고 출근 준비를 하고 SNS를 확인하죠. 지구상의 80억 인구가 평범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태양이 폭발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구에서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왜일까요?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정확히 8분 20초입니다. 다시 말해, 태양이 방금 폭발했다면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게는 딱 8분의 시간이 남은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요. 학교 가는 아이들, 회의 중인 직장인들,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 이들 모두는 자신들에게 남은 시간이 8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세계 최고의 천문학자들도, 최첨단 우주망원경들도 아직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끔찍하지만 흥미로운 가정을 철저히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8분 후, 지구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답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태양이 정말로 폭발할 수 있을까요? 현재 태양의 나이는 약 46억 살, 매초 6억 톤의 수소를 4억 9천육 100만 톤의 헬륨으로 변환하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남은 400만 톤은요, E는 mc 제곱에 따라 순수한 에너지로 전환되죠. 네, 별들은 폭발합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태양처럼 작은 별은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초신성이 되려면 태양보다 최소 8배 이상 무거워야 하거든요. 태양은 그 기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렇다면 태양의 실제 운명은? 약 50억 년 후 태양은 적색 거성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수성, 금성을 집어삼키고 지구 표면을 1500도 이상으로 가열하겠죠. 하지만 이건 폭발이 아니라 팽창입니다. 그 후 태양은 외곽층을 우주로 날려보내고 중심부만 남아 백색 과해성이 됩니다. 조용히, 천천히, 수십억 년에 걸쳐서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과학을 넘어 상상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어쩌면 외계의 초고도 문명이 개입했거나 우주의 근본 법칙이 갑자기 바뀌었거나 태양이 지금 당장 폭발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핵심은 빛의 속도입니다. 초속 29만 9,792km. 우주에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최대 속도죠. 태양과 지구 사이의 평균 거리는 1억 4,960만 km. 이를 천문 단위 AU라고 부릅니다. 빛이 이 거리를 횡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8분 20초, 더 정확히는 8분 19.36초입니다. 흥미로운 건 중력도 빛의 속도로 전파된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은 시공간의 왜곡이고 이 왜곡의 변화도 빛의 속도로 전파됩니다. 즉, 태양이 사라진다 해도 태양의 중력은 8분 20초 동안 지구를 계속 잡아당깁니다. 지구는 8분 20초 동안 폭발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거죠. 이미 존재하지 않는 별 주위를요. 잠깐,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8분 20초 동안
지구에서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사실 아주 미세한 단서는 있습니다. 바로 뉴트리노입니다. 뉴트리노는 질량이 거의 없고 거의 모든 물질을 그냥 통과해버리는 유령 같은 입자입니다. 태양의 핵융합 과정에서 매초 수조개가 생성되어 지구로 날아오죠. 그런데 뉴트리노는 빛보다 약간 빠르게 태양을 탈출합니다. 빛은 태양 내부의 물질에 계속 부딪히며 수십만 년이 걸려 표면에 도달하지만 뉴트리노는 거의 방해받지 않고 곧장 탈출하거든요. 전 세계 뉴트리노 검출기에서 갑자기 뉴트리노가 사라지거나 급증한다면 그것이 첫 번째 경고 신호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분석하고 경보를 발령하는 데는 아마 몇 분은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그 순간을 상상해 봅시다. 8분 20초가 지났습니다. 순식간에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What is happening? Where did the sun go? It's completely dark. 처음 몇 초간은 단순한 정전으로 생각할 겁니다. 또 전력망 문제인가? 하지만 곧 깨닫죠. 밖을 봐도 어둡습니다. 한낮인데 말이죠.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냅니다. SNS를 확인하고 뉴스를 검색하죠. 무슨 일이지? 그리고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미세하게, 하지만 계속해서.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태양이 사라진 후 첫 주의 지구 평균 기온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냉동실이 보통 영하 18도 정도니까 거의 냉동실 수준이 되는 거죠. 단 일주일 만에 지구상의 대부분의 식물이 얼어 죽습니다. 광합성이 멈춥니다. 산소 생산이 중단됩니다. 물론 대기 중에 이미 있는 산소로 당분간은 숨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량 생산이 완전히 멈춥니다. 이제 전 세계 뉴스가 긴급 속보를 내보냅니다. 천문학자들, 태양 이상, 현상 확인, 세계적 기온 급강하, 원인 불명의 암흑 현상. 하지만 천문학자들도 처음에는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태양을 직접 관측할 수도 없고 망원경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빛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약 8분 30초 후 통신이 두절되기 시작합니다. 평소 태양은 태양풍을 내보내 지구 자기권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자기권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괴너지 입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죠. 그런데 태양이 폭발하면 엄청난 양의 고에너지 입자들과 전자기파가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이것이 지구에 도달하면 지구상의 모든 전자기기가 망가집니다. GPS, 인터넷, 전력망, 통신위성 모두 쓸모 없어지죠. 1859년 캐링턴 이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태양 폭발 중 하나입니다. 당시 전신 시스템이 불타고 오로라가 적도 지역에서도 관측됐죠. 그건 그냥 태양의 기침 수준이었습니다. 태양이 폭발한다면 그 몇천, 몇만 배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문명의 신경계가 한순간에 마비되는 거죠. 통신이 끊깁니다. 정부의 명령도, 뉴스도, 가족의 안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공포에 빠집니다. 사회 질서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한 약탈, 따뜻한 곳을 차지하기 위한 충돌. 그리고 기온은 계속 떨어집니다. 1년 후 지구 평균 기온은 영하 73도에 도달합니다. 남극보다 추운 온도가 전 세계를 뒤덮는 거죠. 바다가 얼기 시작합니다. 표면부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잠깐, 바다 생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흥미롭게도 일부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심해 열수 분출공 근처의 생물들 말이죠. 이들은 태양 에너지가 아니라 지구 내부의 열을 이용해 살아갑니다. 화학 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요. 실제로 이런 생태계는 현재도 존재합니다. 태양빛이 전혀 닿지 않는 수심 수천 미터 해저에서요. 어쩌면 이들이 지구 생명의 마지막 보루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표면에서는 도시들이 하나둘 침묵합니다. 전기가 없고 난방이 없고 식량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버틸 수 없습니다. 1년 후의 지구. 한때 푸른 행성이라 불렸던 이곳은 이제 하얀 얼음공으로 변했습니다. 지표면의 평균 기온은 영하 73도, 바다는 표면부터 수백 미터 깊이까지 얼어붙었습니다. 대기도 변합니다. 수증기가 눈으로 내려 얼어붙으면서 대기는 점점 얇아지고 결국 산소와 질소마저 액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영하 183도에서 산소가 액체가 됩니다. 영하 196도에서는 질소가 액체가 되죠. 궁극적으로 지구 표면에는 액체 공기가 비처럼 내리고 호수를 이룰 겁니다. 밤하늘은 어떨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밤하늘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광공해가 완전히 사라졌으니까요.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수십억 개의 별들이 빛납니다. 하지만 이런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지하로 내려갔으니까요. 생존의 열쇠는 지열입니다. 지구 내부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중심부 온도는 약 6,000도, 외액은 4,000에서 5,000도를 유지하죠. 현재도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같은 곳에서는 지열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재생 가능하고 날씨에 영향받지 않는 완벽한 에너지원이죠. 식량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지열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로 LED를 켜서 식물을 키웁니다. 수경재배, 수직농장, 이미 존재하는 기술들이죠. 실제로 싱가포르, 일본 같은 곳에서는 이미 실내 수직농장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햇빛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국 살아남은 인류는 지하도시를 건설할 겁니다. 지열이 풍부한 지역, 화산지대 근처에요. 아이슬란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국 서부, 일본 이런 곳들이 새로운 인류 문명의 중심지가 됩니다. 하지만 삶은 고됩니다. 좁은 공간, 제한된 자원, 재활용해야 하는 모든 것, 물은 완벽하게 재활용됩니다. 마신 물이 정화되어 다시 식수가 되는 현재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쓰는 그 시스템이죠. 모두가 농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식량 자급자족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니까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 압박입니다. 평생 지하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사실, 하늘을 볼 수 없고 바람을 느낄 수 없고 진짜 햇빛을 느낄 수 없다는 것. 남극 월동 대원들이 겪는 동계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 달간 어둠 속에서 지내야 하는 극한 상황에서 오는 우울증이죠. 지하 도시에서는 이런 상태가 평생 지속됩니다. 지하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태양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죠. 옛날에는 하늘에 거대한 불덩이가 있었대. 그게 우리에게 빛과 따뜻함을 줬대. 전설처럼 들릴 겁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옛날 사진들을 보며 진짜 저런 세상이 있었을까? 의심하겠죠. 그리고 인구는 계속 줄어듭니다. 초기의 혼란으로 80억 명 중 대부분이 사라졌고 지하 도시에서도 제한된 자원 때문에 인구를 늘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작은 공동체들이 협력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더 효율적인 농법을 개발하고 더 깊은 곳의 지열을 활용하는 기술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지식을 보존합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 과학, 문화, 예술을 언젠가 다시 사용할 날을 위해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는 것을 언젠가 어쩌면 수천 년, 수만 년 후에 인류가 다른 별을 향해 떠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것이 그들이 버티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현실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다행히도 이 모든 건 가정일 뿐입니다. 태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정적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태양은 앞으로 약 50억 년은 더 안정적으로 타오를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손주, 그리고 그 후로도 수백만 세대가 이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 너무 당연해서 잊기 쉽지만 이것이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태양 덕분에 식물들이 자라고 산소가 만들어지고 먹이 사슬이 유지됩니다. 태양 덕분에 물이 순환하고 날씨가 생기고 계절이 바뀝니다. 태양 덕분에 우리는 자유롭게 밖을 걷고 숨쉬고 살아갑니다. 다음에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올 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온 이 빛이 46억 년 동안 꺼지지 않고 타오른 별에서 온 이 에너지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오늘 우리는 상상해 봤습니다. 만약 태양이 폭발한다면 어떻게 될지. 8분 20초의 침묵, 급격한 기온 하강, 문명의 붕괴, 그리고 지하로 내려간 인류의 생존.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만약 태양이 사라진다면 무엇을 가장 그리워할 것 같나요? 오늘도 태양은 집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떠오를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